자, 문제. 일단 1번에 가면 수압하고 수도, 수압 수도에 관한 부분도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일단 먼저 일단 1번에 수압하고 수도. 수압 수도는 여러분 일단 이게 이제 일단 뭐 문제에 정답이 쭉 나와 있는데 1번에 수압과 뭐 수도라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시험은 수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출제를 자주 하는데 수압은 여러분 수압을 이 압력을 구하시라고 해서 구하는 부분들이 압력은 여러분이 주었을 때 여기다가 메가파스칼을 구하는 문제도 물어보고 킬로파스칼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합니다. 부분들은 그럼 일단 메가파스칼을 물어보든 또는 킬로파스칼을 물어보든 간에 가장 먼저 뭐부터 먼저 구합니까? 해당된 높이 수도를 먼저 구해야 되죠. 구한 이 구한 수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죠? 메가파스칼 곱하기 얼마? 0.01을 킬로파스칼 얼마로 곱하면 되죠? 10을 곱해서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뭐 킬로파스칼 기출 문제 한 번은 출제했었지만 그러나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메가파스칼에 관한 것도 출제하는데 이제 수압을 물어보는 여기도 출제하지만 또 양정을 구하는 문제도 약간 양정은 그 높이가 아니라 그 양정을 구하시라고 해놓고 뭘로 바꿉니까? 단위를 수압으로 바꿔서 물어보는데 그 수압을 뭘로 주로 주는가요? 메가파스칼로 줘서 이걸 또 구하는 문제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수압 수도 관련해서 일단 문항 1번의 문제로서 양가로 1번은 지금 근래는 아닙니다. 일단 기출 유형만 잠깐 살펴보는 거니까 문항을 보셨을 때 1번 지상 20층 공동택 급수 방식의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지상 5층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정지 수압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조건은 각 층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3m. 옥상에서 바닥에서 고가수조까지 높이는 얼마가 되죠? 7m. 바닥에서 싱크대 수전까지 높이는 얼마가 되죠? 1m가 되고요. 뭐 단위 환산이라고 그래서 1m 갖고 하는 1kg 제곱센티미터는 0.1메가파스칼로 뭐 하더라? 같더라 그래서 단위 환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결국 여러분이 뭐를 구해줘야 돼요? 그 수도를 뭐 높이를 구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지금 밑에 실컷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정리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더라? 20층. 일단 이 건물 20층에 그럼 20층이에요. 20층인데 지금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수압은 몇 층에 걸린 걸 구하라고 그랬냐면 5층. 그럼 여기를 일단 2미층을 여기를 몇 층, 여기를 몇 층으로 보자. 5층이에요. 5층이고 싱크대 수전은 이 5층 바닥에서 몇 미터 높이에 있습니까? 1m. 그러면 싱크대는 이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 높이에 있습니까? 이게가 1m 높이에 있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옥상 이 형태는 20층 아파트가 어떤 급수 방식이다? 고가수조. 그럼 고가수조란 건 옥상이 건물 옥상에서부터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고가수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러면 고가수도 이 수면 고가수도 수면까지 높이가 여기서 여기가 또 높이가 얼마가 되죠? 높이가 지금 7m라고 해서 7m. 그러면 7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또 7m가 돼. 그러면 전체적인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이 구해 두시면 되는가 봤을 때 5층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구하시면 돼요? 고가수조 수면가 여기 높이 이 전체적 이 높이를 구한 값에 얼마를 곱하면 돼요? 0.02를 곱하는데 이 구한 값에서 얼마는 여기서 빼줘야 돼요? 1m를 빼줘야 되죠. 부분들이. 그러면 식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 20층 중에 몇 층에 걸린 걸 그 수압을 구합니까? 5층. 그러면 20층에 몇 층은 필요 없어요? 이 5층 밑에 있는 4개 층은 필요 없죠. 그러면 16 곱하기 얼마가 되죠? 나와 있지 16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3을 곱한 값에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16 곱하기 3이 되고 층고는 3m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수조까지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얼마? 7을 더하면 되고 전체적인 이 높이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싱크대 수전에 걸린 수압 얼마를 빼주면 되죠? 2를 빼면 이렇게 얼마가 나옵니까? 모르면 컨닝하면 얼마가 나오죠? 54m죠. 54m 일단 수두가 나왔다면 이 구한값을 얼마로 곱하면 되더라? 0.01을 곱하게 되면 0.54 메가파스칼이 나오죠. 부분들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하더라? 수도. 그래서 여기
54m를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에서 개념에서 이렇게 정리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압인데 킬로파스칼을 구합니다라고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도 이제 보니까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택에서 최상층 세대 샤워기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 수압인데 여기 수압 단위는 뭘 줬습니까? 수압 단위는 뭘 줬습니까? 킬로파스칼을 줬죠, 부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은 보니까 양가로 층고는 몇 메타 합니까? 3m. 옥상 바닥의 소조가의 높이가 얼마? 3m. 바닥에서 샤워기까지 높이가 얼마가 되죠? 1.5m가 되고 샤워기 적정 급수 압력은 얼마? 70kPa이고 배관 마찰 손실은 뭡니까? 무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 수압이 70kPa에서 얼마 수압을 빼야 이제 추가 필요 수압이 나오는데, 자, 여기도 좀 주어지는 조건 밑에 보니까 그 조건의 층고는 몇 메타입니까? 3m. 그리고 수조까지 높이가 얼마가 돼요? 3m. 그리고 바닥에서 샤워기까지 높이가 얼마가 되죠? 1.5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얼마? 전체 높이는 얼마가 되죠? 6m. 높이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1.5m를 빼면 얼마가 나온가요? 수도 높이 얼마가 나와요? 4.5m죠. 그럼 4.5m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0을 하면 얼마, 이게 얼마로 바뀌는 거죠? 45. 그러면 현재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는 몇 킬로파스칼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총 필요 수압은 70킬로파스칼이니까 추가 얼마를 45를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25가 남죠. 그렇게 돼서 정리해서 수압은 지금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에 있는 물어봤던 질문으로서 이제 곱하기 뭐 0.01 또 10을 한다 이제 그래서 뭐 유형은 뭐 두 개 모양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큰 틀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제 수압 수대 관한 것도 한번 기초적인 부분 꼭 기억하시고 메가파스칼은 구한 수대 곱하기 얼마입니까? 곱하기 0.01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자 유속하고 유량 유량 유속에 관한 뭐 양 2번에 관한 부분들인데 유속유량 일단 이 계산식 일단 여러분 계산 문제를 그 식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계산 문제는 급수 일단 건축 설비 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급수 설비하고 실무점만 놓고 봤을 때 계산 문제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급수 설비하고 극탕 설비 쪽에 거의 계산 문제가 집중이 됩니다. 부분들은 그럼 계산 문제로서 조건을 주고 어떤 식을 통해 문제를 뭐 이 수치를 구하라는 이런 수치를 구하라는 값도 물어보지만 또 중요한 건 계산식과 주어지는 분자 분모 간의 조건이 비례 반비례도 물어봅니다.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식 중 일부 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과의 비례 반비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뭐 유량 유속은 뭐 비례 반비례를 물어보지 않고 문제로 물어보는데 여러분 2번 유속하고 유량 뭐 유속 유량 여러분이 유속하고 유량은 보시면 계산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식을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식을 기억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조건에 다 넣어서 풀어서 문제를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이 식에 들어갈 조건하고 이 식에 들어갈 단위하고 주어지는 조건의 단위가 같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같지 않으면 뭐 해줘야 돼? 그거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죠. 부분들에서. 요속 유량을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1번은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최적 유량입니다. 유량.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량은 지금 요속의 단위는 요거는 어떻게 요속의 단위가 어떻게 된가요? 미터 퍼 세컨. 유량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세제곱미터 퍼 세컨가 되죠. 부분들에서. 자, 그러면 지문에 이제 가보면 1번에 내경이 50mm인 급수관에 물 1.5m 퍼 세컨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최적 유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은. 그러면 저기 2번의 양가로 1번. 1번은 지금 뭘 구하세요? 유량이에요. 유량은 여러분이 현재 식이 나와 있고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영어로 좀 줄여놨으면 여기는 A는 뭡니까?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그러면 여기서 단면적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단면적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를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의 유속이죠. 유속이에요. 그러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 유속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말한 파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3.14. d는 지름이죠. 지름에서 그럼 4분의 파이 d 제곱 유속이라는 했을 때 보시면 그럼 조건 한번 넣어 볼까요? 파이 밑에 밑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참조하시면서 여기서 뭐만 좀 바꿔주면 돼요. 단위만.
여기 지금 그러면 주어지는 조건에 보니까 지름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내경이 얼마? 50mm입니다. 50mm를 뭘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바꾸려면 이거를 뭐 하면 되죠?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1000 하면 되죠. 1000 하면 얼마가 돼요? 3.14 곱하기 얼마가 되죠? 0.05 제곱을 4분의 2 계산한 값 여기다가 유속은 지금 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5m/s 곱해주게 되면 되죠. 중요한 건데 그 식을 통해 여러분이 나온 값이 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0.00294죠. 그러면 여기 지문에 0.00294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유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단위가 어떻게 되나?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가 세제곱미터/s를 이렇게 놓고 이 지문에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0.00294인지를 지문에 찾아보니까 단위는 뭘 줬습니까? 단위는 뭘 줬더라? 여기는 세제곱미터 뭐를 줬습니까? 미닛을 줬어요. 그러면 현재 이걸로서는 정답으로 고를 수 없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보신 대로 세제곱미터를 뭘로 바꿉니까? 분으로 바꾸려면 이 0.00294도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60을 곱하죠. 60을 곱해 나온 값을 뭐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0.18.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 단위를 주어지는 문항지 1번, 5번이 세제곱미터/s면 이 값을 찾으면 되는데 현재 여기는 단위 세제곱미터/s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습니까? 분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크를 여기다 곱하기 얼마, 이 값의 곱하기 얼마예요? 60을 곱해 나온 반올림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18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 이제 보면 유량 구하는 문제 하나에서 1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유속입니다. 유속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유속의 정에서 직경이 100mm 강관에 2.4 세제곱미터/미닛에 물을 통과시킬 때 강관 내 유속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량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식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하나 있죠. 주어지는 조건 2.4 세제곱미터 뭐를 줬습니까? 분을. 그러면 여기 양가로 2번은 지금 주어지는 조건이 뭘 줬습니까? 2.4 세제곱미터 뭘 줬습니까? 분을 줬어요. 분을. 그럼 여기는 그 식에다 집어넣을 때 2.4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방금 봤지만 미닛을 여기는 또 뭘로 나눠줘야 돼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세커로. 왜? 유량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제곱미터/세커라고 그랬으니까 답에 이게 조건에 넣으실 때는 여기는 보시면 그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2.4를 넣는데 2.4를 얼마로 여기는 곱해서 정답을 구했다면 유량을 구할 때는 유속을 지금 유량을 넣을 때 여기는 단위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분을 뭘로 바꿉니까? 세커로 바꾸려면 요거를 또 나눠줘야 돼요. 60으로 나누어서 이 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 때는 유속하고 유량 구하는 문제에서 유속 유량은 아직 실무 쪽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설이 언급하고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속하고 유량은 꼭 구하는 문제 주의하시고 유속 유량은 여러분 단위는 가장 먼저 유속은 뭐예요? 미터/세크, 유량은 얼마입니까? 세제곱미터/세크란 거예요. 요거 주의하시고 단위는 세크를 분을 세크로 바꿀 때 곱할 것인지 나눌 것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부분들에서. 그렇게 해서 2번 유속 유량 꼭 체크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양가로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관의 규격입니다. 관규격. 3번에 1번하고 2번 유량 요소가 하나 정리했었고요. 3번은 이제 관규격. 현재 2번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규격입니다. 양가로 3번에 관규격. 관경 또는 관규격을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관규격을 일단은 그 밑에 가보니까 지금 식이 좀 몇 개 있으면 식이 2개예요. 관규격을 구하는 식은 몇 개가 있으면 지금 보니까 식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2가지. 그래서 1.13 곱하기 뭡니까? 유량을 뭘로 나누더라? 유속으로 나눠주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V5분의 뭡니까? 4Q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식은 여기는 왜 2개를 여기다 실어놨습니까? 관규격은 실무 쪽에서 한번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실제 그러면
식은 왜 두 개를 정리합니까? 식은 지금 식 1번하고 2번 두 개씩인데 2번 식을 여기를 왜 정리하면 일단 이 두 번째 루트 V8의 4Q란 요 이 두 번째 식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뭐를 물어봅니까? 이 식 자체의 이 분자분을 흐트러 놓고서 관계격을 구하는 계산식 자체를 갖고 물어볼 때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출제를 아직 주택관리사 쪽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건축기사나 산업기사 쪽에서는 요 관계격을 구하는 이 식 자체만을 가지고 이 안에 분자분을 흐트러 놓고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1번을 갖고 주어지는 조건을 넣었을 때 1, 4, 1, 2번은 모두가 다 값은 똑같이 산출이 되는데 여기는 이 식을 꼭 기억하시자 그래서 식은 2번은 계산식 자체만 갖고 시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고 식은 뭐 1번, 2번 뭐 어떤 경우 넣어서 풀어봐도 정답은 뭐 동일하게 도출되는데 자, 그럼 3번 던져보시면 여러분이 3번에 주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뭘 구하십시오? 관교격 또는 관경을 구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도 이제 잠깐 볼까요? 그럼 여기도 1.13으로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그걸로 해설을 해놨으니까 자 1.13 유량을 뭘로 나눕니까? 유속. 그러면 유량은 뭐라고 그래서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고 유속은 뭡니까? 미터 per sec. 그럼 단위가 맞으면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니까 단위는 유량이 280리터 per minute, 유량이 얼마입니까? 3미터 per sec. 유속은 단위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같으니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유량은 단위가 같냐를 봤더니 유량은 뭘 줬으면 280리터 per minute 줬어요. 그러면 유량은 얼마입니까? 280리터 뭡니까? per minute를 줬으면 이 단위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량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sec예요. 그러면 여기는 단위 변화는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리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세크로. 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세크로. 그러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는 게 1번. 한 번 바꾸고 그 나온 값을 다시 뭘로 해줘야 돼요? 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세크로. 그래서 밑에 해설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바로 볼까요? 그럼 일단 밑에 해설에 뭐 나와 있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결국 280을 리터로 뭘로 바꿔? 세제곱미터로 바꿔줘. 그럼 여기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얼마로 나눠준가요? 1000이죠. 10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0.28이에요. 그럼 0.28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0.28을 초로 바꾸려면 0.28에다가 나누기 초로 바꾸려면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60으로 나누어져서 나온 값이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0.0047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 변화는 몇 번 해줘야 돼요? 한 번. 먼저 리터를 세제곱미터, 분을 뭘로 바꿔요? 세크로. 그럼 이 값을 반올리면 0.00466이 나오는데 그걸 반올리면 여기 얼마가 나와요? 0.0047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이 가보니까 여러분 0.0047 루트 이제 이거를 그럼 0.0047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0.0016. 이걸 루트를 벗기면 얼마가 나와요? 루트 여러분이 루트 누르고 0.0016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루트가 벗겨지면 얼마가 되죠? 0.04가 되죠. 그러면 1.13 곱하기 0.04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정답이 밑에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을 봤더니 얼마가 나오죠? 0.0452죠. 0.0452 뭐가 나옵니까? 미터가 나와요. 미터가. 그러면 요 계산한 값을 쭉 해서 그 루트를 벗기고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면 0.0452 미터입니다. 그럼 이제 3번에 주어진 1번부터 5번에 답을 가봤더니 미터란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번부터 5번 다 끝에가 뭘로 끝납니까? A로 끝나. 그럼 여러분이 A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버리고 지금 풀어놓고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A란 이야기는 무슨 말하고 동일합니까? 밀이란 이야기가 똑같아요.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A 단위는 뭐와 동일합니까? 밀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뭐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를 미리로 바꾸려면 이걸 뭘 해주면 되죠?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000을.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0 하면 얼마가 나온가요? 45.2죠. 그러면 정답이 이제 45.2
2mm인데 문항에 가보니까 20에서부터 이 45.2하고 가장 근사치 값은 얼마가 나온가요? 50mm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4번에 여러분들이 단위는 여기 미리를 미터로 바꾸려면 뭐 합니까? 나누기 천하지만 미리를 미터로 바꾸려면 이거는 뭐였대요? 미터로 바꾸려면 곱하기 천. 그 몇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규격은 출제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실무 쪽에 시설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계산은 이런 형태예요. 특히 이 주어지는 조건이 거의 맞진 않아요. 여기는 현재 유량을 바꿨지만 유량을 그대로 두고 뭐로 바꿀 수도 있다. 유속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단위는 하나는 바꿀 겁니다. 똑같이 여기다 이 세제곱미터라든가 미터로 절대 주지 않고 바꾼다면 유량에도 유속에도 분명히 하나의 단위를 바꾸기 때문에 단지 한 번 바꿔서 들어갈 건지 지금까지 두 번을 바꿔 들어갈 건지는 문제 출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주의하셔서 이렇게 관규격 좀 기억하시고 특히 그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식 자체만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규격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봐두시자. 그래서 관규격 하는 데 봐두시고 3번입니다. 3번에 이제 보면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마찰 손실 압력이라는 데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의 지문을 잠깐 볼까요? 지금 문제 지금 현재 교환해 보고 계시는 지금 세 번째 지금 정리한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하고 손실 압력입니다. 부분들은 여기 계산식에 나와 있는 부분에 현재 여러분 마찰 손실 수식을 가보면 어떻게 되죠? 마찰 계수 길이 유속의 제곱을 뭘로 나눠줍니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광경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다 지문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계산 값을 밑에 나와 있으니까 쭉 참조하시고 1번, 2번. 2번은 지금 뭘 물었습니까? 압력 강화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여러분이 뭐 나와 있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여기 2번은 한번 여기 설명하면 드리죠. 배관에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압력. 조건은 내경이 40mm 매끈한 관을 통해 물을 2m/s로 세코 속도로 보내려고 할 때 마찰 계수가 0.03, 관 길이가 200m인 경우 압력 강화를 구합니다. 여기는 구하셔라고 해놓고 압력 강화인데 단위는 뭘 줬습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를 주어서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계산식을 보시면 이 손실 압력을 구하는 계산식 어떻게 돼요? 관 마찰 계수 곱하기 길이 곱하기 유속의 제곱하고 유속의 제곱이 뭘 곱합니까? 물의 밀도를 뭘로 나눠줍니까? 2 곱하기 여기는 중력 과속도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뭐가 여기는 관경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물의 밀도는 지문의 조건을 안 줘도 여러분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의 비열은 안 줘도 얼마를 기억하십니까? 4.2죠. 중력 가속도도 안 줘도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9.8을 기억하듯이 물의 밀도는 주지 않아도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1000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주어지는 조건을 넣어서 마찰 계수, 관 길이, 유속하고 물의 밀도를 2 곱하기 중력과 2 곱하기 광경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온 이 값의 단위는 여기 뭐가 되죠? 파스칼입니다. 이 손실 압력을 구하는 이 주어지는 조건을 넣어서 풀었을 때 단위는 뭐가 됩니까? 파스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파스칼을 중간에는 뭘로 줬습니까? 메가파스칼로 줬어요. 시험은 절대 파스칼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물어본다면 뭘로 물어봅니까? 킬로파스칼로 구하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뭘로 물어봅니까? 메가파스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파스칼을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파스칼이나 메가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나온 이 값을 킬로파스칼로 바꾸려면 이때는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1000이에요. 1000을. 그리고 메가로 바꾸려면 얼마로 나눠줘요? 이거를 이 값을 100만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파스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압력 강화를 물어보는 문제는 단위는 파스칼이면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물어보는 게 킬로파스칼이면 뭘로 물어봅니까? 메가파스칼로 바꿔서 물어봤고 그럼 여기서 물어봤다면 현재 뭘 주었습니까?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줬다면 이 나눈 이 값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100만 분의 이 값을 100만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나누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되죠? 0.3.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계산식은 나와 있어요. 계산식 통해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나온 값은 파스칼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단위를 메가가 아니라 뭘 줬다? 킬로파스칼로 줬다면 정답은 몇 킬로파스칼의 정답일까요? 300이죠. 300에서 그렇게 돼서
1번, 2번은 꼭 주의하셔서 일단 보시고 특히 2번은 단위 바꿔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계산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1번, 2번은 계산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손실수도는 압력을 줬을 때 여러분이 주어지는 조건의 분자 분모 간에 뭘 물어봅니까? 비례 반비례도 물어봅니다.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예제1이라는 그래서 시설에서 뭐 좀 출제 뭐 회차는 좀 되긴 했습니다만 급수배관 내부 압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커질수록 증가합니까? 네. 직관보다 곡관의 경우 증가합니까? 네.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증가합니까? 네.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합니까? 네. 배관 유속이 뭡니까? 느릴수록 증가합니까? 아니요. 유속이 뭐 할수록? 빠를수록이죠. 빠를수록 증가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손실수도도 이제 출제를 합니다만 그 문제를 따로 계속 수록하지 않았지만 손실수도라든가 압력 강화는 계산 문제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주어지는 조건과 분자 분모 간의 비례 반비례 관계도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좀 준비해 두시고 자 펌프 용량으로 갑니다. 용량. 자 펌프 용량은 여러분이 실량정은 어떻게 구합니까? 흡입하고 토출 양정이에요. 그리고 펌프 전향정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실량정, 실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흡입 토출을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량정에다 뭐를 더합니까? 마찰 손실 수도를 더해서 전향정을 구할 수도 있죠. 표현은 실량 흡입 양정 흡입 토출을 더한 걸 뭐라고 그래요? 실량정 플러스 마찰 손실 수도 같은 표현이지만 풀어서 세 개를 더해도 뭐가 나옵니까? 전향정. 일단 그럼 문제를 잠깐 볼까요? 밑에 근래 출제가 됐었던 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된 급수 펌프의 양정. 그러면 급수 펌프 양정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는 뭐를 구해야 돼요?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높이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습니까? 높이를 준 게 아니라 여기다 단위를 뭘 줘버렸어요? 메가파스칼을 줬다면 양정은 높이인데 왜 높이가 아니라 여기 메가파스칼 줬습니까?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메가파스칼을 구한 걸 어떻게 이걸 구한다고 그랬던가요? 메가파스칼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높이를 이 수두를 구한 값을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0.01을 구하면 이 메가파스칼 구한다고. 지금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구해야 돼요? 일단 단위는 일단 메가파스칼로 여기를 주어서 물어봤지만 일단 그러면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높이, 수두 이게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은 가보니까 조건은 자 부스터 방식이면 펌프에서 최고 소득과 높이가 얼마가 되죠? 30m 아쿠아 30m 플러스 그럼 여기는 높이는 일단은 여기는 어떻게 30m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배관과 기타 부속의 소요 양정에서 최고 소정까지 높이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40%니까 그러면 이 최고 소정 높이 30에다 얼마로 곱해주면 되죠? 0.4를 곱하면 되죠. 0.4를 곱하면 높이가 얼마가 나와요? 3, 4, 12m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수전의 최소 필요 압력은 몇 미터 아쿠아입니까? 3m 아쿠아. 3m 아쿠아는 이걸 미터로 가도 먼저 동일하니까 그럼 여기는 몇 미터가 되죠? 7m. 그럼 이걸 합산한 이 소득 값은 여기 얼마가 나오죠? 소득은 49. 그럼 일단 이 먼저 뭐를 구했다? 소득을 구했다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0.01 하면 되죠. 그래서 단위는 여기 보면 0.49라인에서 나와 있고요. 만약 여기다가 단위를 메가파스칼에 뭐를 줬다면 양정에 미터를 주면 얼마를 구하시면 돼요? 49m 찾으면 되죠. 여기는 양정을 구하라고 해놓고 높이를 준 게 아니라 단위를 뭘 줬다? 메가를 줬으니 곱하기 얼마? 0.01을 곱하기 나오면 얼마? 0.49를 곱하면 되죠. 부분들은. 일단 전향정 그렇게 기출됐다는 것 정도 하나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4번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5번 펌프 축동력입니다. 축동력도 거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출제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자 축동력은 여러분이 보실 때 그 교환 보시기 전에 일단 여기 하나 잠깐 볼까요? 축동력은 여러분이 축동력 계산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축동력에 주어지는 조건 중에 여러분이 보면 그 중에 보면 여러분이 축동력은 양수량 교환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축동력을 만드는 문제 출제가 되면 거의 단위 변화는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양수량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시면 양수량의 단위, 축동력을 물어본 거지 보시면 분자 분모 중에 들어가는데 양수량의 단위는 어떻게 좀 전에 유량은 세제곱미터 per sec로 기억하셨듯이 양수량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억하시면 양수량의 단위는 기억하셔야 돼요. 양수량의 단위는 뭡니까? 세제곱미터 뭐죠? 미닛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축동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주어진 식에다 조건을 넣는데 그 조건 중에 단위 변화하는 것을 거의 양수량 쪽에서 문제를 거의 만듭니다. 그래서 자 계산식은 이제 지금 보시면 계산식은 이제 보면 모래 밀도 곱하기 양수량 곱하기 전양정 6120을 효율로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지는 조건을 갖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모래 밀도는 안 줘도 얼마로 기본 들어간다고 그랬던가요? 1000이 들어갑니다. 양수량의 단위를 가봤더니 분당 몇 리터인가요? 360리터 per minute이다. 그러면 360이 들어가면 안 되죠. 리터를 뭘로 바꾸더라? 세제곱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얼마로 해주면 됩니까? 나누기 1000이죠. 얼마가 들어가요? 0.36 곱하기 양정은 얼마? 전양정은 얼마입니까? 50m 갖고 하니까 높이는 얼마가 되죠? 50m. 효율은 612, 상수는 기본 들어가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가, 효율은 얼마가 된가요? 효율은 지금 보니까 얼마더라? 효율은 지금 70%는 얼마로 곱하면 되죠? 0.7이죠. 그러면 이 값이 산출이 될 거 부분들에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축동력은 계산 문제를 물어보면 가장 기초적인 어디서 단위를 바꿉니까? 여기. 거의 단위 변화에 관한 문제를 물었을 때는 보면 이 양수량의 단위를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바꾼다면 양수량의 단위를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지는 조건이 세제곱미터 per 미닛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위가 맞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뭘 줬어요? 리터 per 세제곱미터로 바꿨으니까 이거를 정확히 바꿔서 얼마? 나누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부분들은. 축동력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뭘 기억합니까? 첫 번째가 계산 문제 기억하시고 또 축동력은 뭘 물어봐요? 축동력과 이 주어진 밀도부터 효율과의 관계가 뭡니까? 비례 반비례를 물어보는 이론상 문제도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비례 반비례 구분하실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지는 조건에 축동력을 가보니까 계산 문제 현재 주어지는 조건에 가보니까 양가로 단서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축동력을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지문에다가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유율을 예를 들어 1.2를 단서 교정 줬다 등등등에 따른 조건이고요. 여유율은 얼마? 1.2로 한다고 가정을 문제 조금 바꿨다고 하면 그러면 여유율을 주지 않았으면 이 식에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 나온 값으로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 지문에 추가적으로 뭘 줬다? 여유를 줬으면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그거예요. 여유율을 지금 지문의 조건에 주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 값을 해내야 될까? 이 구한값이 있을 거고요. 이 구한값에다 얼마? 1.2를 해서 이 값이 구하는 최종의 정답이 될 건데 그러면 이 값에다 1.2는 더합니까? 뺍니까? 곱합니까? 나눠줍니까? 물어보면 넷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곱합니다. 곱해요. 그래서 일단 축동력은 여유를 안 주게 되면 하지만 여유를만 주게 되면 이 주어진 여유율 값을 이 구한 값에다 얼마를 여기다 이 곱에 나온 이 값이 최종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서 축동력은 이 세 가지예요. 계산 문제 1번, 3번 아니면 두 번째 비례 반비례 물어보는 문제 그거 좀 꼭 주의하셔서 봐두시고 여기서 잠깐 자 옥내 소화전 지금 설비를 전혀 이제 계속 여기다 잠깐 몇 개 마무리 잠깐 수도하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 여러분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비를 봐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분당 방수량은 몇 리터입니까? 분당 방수량은 분당 몇 리터입니까? 하나.
그리고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몇 분입니까? 그 다음에 수원 있죠. 수원. 옥내수화전의 수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 계산은 몇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이 최대 몇 개가 됩니까? n이 2개, 5개. 2개. 2개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옥내수화전 설비의 수원은, 분당 방수량은 분당 몇 리터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쓰시오. 이 세 개의 숫자는 기초적인 부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일단 여기까지 보면 분당 몇 리터입니까? 130리터예요. 그러면 옥내수화전 설비 비상전원은 몇 분입니까? 20분. 옥내수화전의 수온을 계산할 때 몇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이 최대 2로 합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이 숫자는 기본,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하셨지만 1차 시설은 이걸 골라내는 문제지만 실무는 쓰는 문제입니다. 실무는 쓰는 문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옥내수화전 설비, 옥외수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설비에 대한 여러분이 분당 방수량, 수원, 수평거리, 그 다음에 방수 압력이 이 네 개 숫자 관련 이 세 개 설비 기본 다 쓰신다고 봐도 그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그러면 그건 꼭 기억할 부분들이고 수온을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그러면 이 분당 130리터 곱하기 20 하게 되면 몇 리터가 나옵니까? 2개를 곱하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130 곱하기 20 하면 얼마가 나온가요? 몇 리터가 나와요? 2600리터죠. 그러면 수온을 계산합니다. 몇 세제곱 곱하기 n이 2가 되나요? 리터를 뭘로만 바꿔요? 세제곱미터. 그럼 나누기 뭐 한다고 그랬어요? 1000을 하면 얼마가 되죠? 2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게 부분들이. 자, 그러면 바꿔서 자, 여기가 5개 소화전 설비, 5개입니다. 5개 소화전 설비라고 보시면 여기는 몇 리터가 들어갑니까? 5개 소화전 설비는 분당, 방금 보셔서 이 준용에 따라가시면 되는데 5개 소화전 설비는 분당 몇 리터인가요? 350. 비상전원 20분. 얼마가 나온가요? 7천. 그러면 옥외수화전의 분당 여기 있는 수원은 n이 2죠. n이 맞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7이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럼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로 바뀌었다면 분당 몇 리터예요? 80. 비상전원 20. 얼마가 들어갑니까? 1.6. 그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설명하는 것은 먼저 그중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방수 압력하고 그리고 수평거리까지 해서 그 네 개 숫자는 꼭 기본적으로 꼭 다 쓰실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설명드린 여러분들이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를 세제로 바꾸는 거 하면 연습 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보다는 리터를 뭘로 세제곱미터로 또 세제곱미터를 뭘로 리터로 바꾼 요걸 여러분이 이것도 보면 계산 문제 보는 기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 설명을 좀 조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남기 때문에 이걸 설명 좀 드린 거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분들은. 그래서 축동력도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꼭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축동력을 바꾸면 그 이 부분입니다. 아니면 어렵게 물어보면 이 조건은 그대로 0.36을 주고 뭘 물어보냐면 전향정 값을 주지 않고 여기다가 전향정을 구할 조건을 지문에다 주고 구해서 여기다 넣게끔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전향정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흡입, 토출, 손실소득 세 개 조건을 지문에다가 이 기타적인 이런 조건들을 주는과 동시에 전향정을 구할 조건까지 주고 여기서 여러분 이걸 구해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한 문제도 축동력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데는 이런 문제도 출제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축동력은 조금 기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부분들은. 자, 6번 사용 인원수량 급수량 산정이라는 글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6번. 이것도 18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는 뭐 그 급수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전 물론 그 외로 따라 들어가면 더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건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깊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5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6번. 6번에 사용 인원수에 의한 급수량 산정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6번에 급수량의 산정 방법에 관한 식에 대해서 식은 여러분이 지금 1, 2, 3, 4에 따라서 총 4가지 식은 여기서 지금 계산 문제로 물어봤던 것은 뭘 구하라고 4번의 계산식이죠. 계산 4번을 가봤더니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구하시라고 해서 기출문제 물어봤던 것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18회 때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재 이 1, 2, 3, 3개식 중에 무슨 식까지라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문항 1번하고 몇 번, 2번의 계산식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 부분들이. 그러면 일단 1번에 가보니까 1급수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급수 대상 인원 곱하기 1인 1 사용 수량이죠. 그걸 곱해서 뭘 구합니까? 1급수량을 구하는 거고,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1급수량을 뭘로 나눠줘요? 건물 사용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부분들이. 그럼 일단 여러분이 식을 다 나와 있고 있으니까 1번, 2번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고 보고요. 4번에 관련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 가보니까 다음 조건에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택의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리터 퍼 미니트는 얼마냐고 해서 계산을 물었습니다. 여기는 가보니까 일단 그러면 6번의 기출문제를 가보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곱하기 3에서 4라고 그랬기 때문에 조건은 3인지 4인지는 몇 배로 하는 건지는 조건에 주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3이면 3을, 4면 4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1인 1급수량 200리터입니다. 얼마가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600인이 1평균 사용 수량은 얼마입니까? 10시간. 그리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몇 배로 합니까? 4배로 한다고 조건을 줬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봤더니 인원 곱하기 인원이 몇 명이요? 600 곱하기 1인 1 사용 수량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00리터를 뭘로 나눈다고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사용 시간 몇 시간인가요? 10시간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몇 배로 한다는 건 조건은 몇 배로 한다고 그랬어요? 4배인가요? 4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4배면 4배, 3배면 3배니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얼마로 나눠주면 이거를 60으로 나누면 계산값이 나오죠. 그래서 식은 그래 정리하시고, 아직 정리한 3번. 그러면 3번을 잠깐 봐요. 3번을 잠깐 보시면 3번은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입니다. 그러면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보니까 이거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몇 배로 합니까? 1.5배에서 몇 배? 2배로 한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어 부분들이. 지금 시험은 4번의 기출문제를 확인했었고, 3번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요거는 계산 문제로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는 문항상의 지문으로 냈어요. 그래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1.5배에서 2배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항의 지문을 주고서 문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문항은 여기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요 4개씩은 해서 급수량 산정 관련 요 4개씩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로 물어도 관계없죠.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의 조건을 주고 몇 배로 할 건 1.5배로 주면 곱하기 얼마면 1.5고 2배면 얼마면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면 되니까. 계산 문제 이런 거 똑같이 접근하셔서 급수량 산정 관련해서 1, 2, 3, 4씩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기타적으로 더 들어가면 되겠지만 계산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갈 필요는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자, 그 다음 급수 관련해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문제가 펌프 관련한 것도 문제 출제가 좀 빈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닌 이론과 관련하기 때문에 7번의 펌프의 상사 법칙에 관한 것은 7번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펌프 상사 법칙에 관한 것도 좀 준비하시게 좀 쉬었다가 7번부터 보시겠습니다.